자,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악재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패턴들은 작전주와 세력주, 작전주 패턴이 있고 세력주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강하게 세력이 붙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예기치 못한 악재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하한가에 들어갔을 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자, 여기서 하한가가 풀렸으면 핫다 매매를 하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급등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나왔냐 그러면, 자, 시장은 이렇습니다. 예측한 구간까지 하락을 하면 반발 매수가 세게 안 들어옵니다. 낙폭 가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많은 하락이 나와야 돼요. 언더슈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도면 목표지까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는 목표지까지 하락한 거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빠져야 언더슈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는 점 한가 두 번은 다 예상을 했어요. 첫날 하한가 들어갔을 때 잔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두 번째 하한가도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했고, 저도 앞전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핫다가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핫다가 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점 하한가를 맞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어야 된다. 시장 예상치를 더 하회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 대기 매수세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심리적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초보자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한가에서 강하게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한가를 이틀 동안 맞았지만 급락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이나 이 종목을 매도를 못 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럼 이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뭐 오보였다 뭐 이러면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나 승인 거절이라는 악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야 된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해서 승인 신청을 하겠죠. 그때 돼서 또 주가는 또 선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승인이 났으면 주가는 이렇게 더 상승을 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승인 신청을 했고 5월 16일 날 발표가 나올 거다, 승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라는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5월 16일 날 승인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승인이 난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승인 날 것을 예상을 하고 미래 가치를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미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품으로 상승했던,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만큼 주가는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그럼 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게 승인 거절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다른 유사 사례는 어떤 것인가 찾아보면 됩니다.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이 나온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결국은 가격 조정, 결국은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손절 치진 않는다. 물론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손절을 치고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다시 재정비해서 신청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 믿고 또 홀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해보고는 못 팔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신청한다, 재신청하면 본전가 오겠지 생각하고 장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장기 투자해서 손실이 어느 정도 만회하면 팔겠다는 사람들, 여러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경험이 많지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손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 버텨보는 거예요. 가격 조정까지는 버팁니다.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하나 둘씩 털려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물려가지고 긴 시간 동안 6개월에서 1년, 뭐 2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 보면 어때요? 조금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 조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50%, 40%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뭐 한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을. 그러면서 6개월, 1년, 2년씩 끌고 가는 거죠. 이 정도 가격 조정을 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줄 수는 있으나 결국은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사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메이지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FTA 승인에 거절당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점 한가 맞고 그 다음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살짝 반등이 나온 듯 하지만 결국은 횡보하면서 근 1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보입니다. 이 구간이 언제냐? 근 1년 가까이 횡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온 거죠. 대량 거래량 발생했고 HLB도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 한 번은 나올 수 있으나 결국은 상승하기는 어렵다. 성광이라는 종목과 작전주, 세력주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던 성광이라는 종목도 작전주 패턴인데, 자, 이런 종목들도 급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행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우 데이터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삼천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가격 조정을 주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는 거죠. 자, 가격 조정을 어쩔 수 없이 하한가에서 맞았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참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떨어내고 있다. 고점에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HLB도 우리가 유출을 해본다면 특별한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종목도 서서히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HLB라는 회사에 대한 속속들이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패턴에 이런 이슈로 승인 거절이 나오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의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종목만큼은 하락이 나왔지만 곧 기술적 반등, 내 본전가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은 냉정한 거거든요. 주봉에서 보면 1, 2, 3이 되겠죠. 4, 5파동이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A, B, C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국은 한 파동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설명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올려드렸고 당연히 헌터스쿨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1, 2, 3, 4, 5 파동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왔을 때 A, B, C 파동, 이 급락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빠지냐, 이 부분은 언더슈팅, 더 많이 하락이 나온다.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긴 시간 동안 행보할 수밖에 없다. 점점점 하락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어떤 거다. 어떤 뉴스와 어떤 이슈가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차트가 망가지고 급락이 나왔을 때는 대기 매수자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매물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해낼 겁니까? 결국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손절 매매물이 일정 부분 출회가 돼야 다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메이저는 뭐 급등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 상승해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서 위로 상승해야 되는 구간에서 승인 거절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 발생 이후에 흘러내리면서 1년 가까이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이 시간이 결코 만만하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우리는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거치는 흐름이 나온다. 긴 시간 동안의 지루한 흐름을 보이면서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 부분 매물 출회가 돼야 다시 주가는 재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때쯤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1년,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겠죠. 그런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기사를 보시면 보완해서 재신청하겠다 계속 이런 뉴스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가 망가진다 그러면 차트만 봐가지고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탈하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다 던지고 있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악재가 단기간에 소멸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매매를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잖아요. 차트도 뉴스보다 빠릅니다. 당연히 뉴스가 빠르겠죠. 뉴스가 나오면서 차트가 움직이시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차트의 흐름이 변화되는 걸 보면 먼저 캐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좋은 종목을 남들보다는 더 저가에서 매수하려면 기술적 분석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고 남들보다 빨리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HLB에 대해서는 좀 속상한 부분도 많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힘들고 안타깝다고 해서 그냥 내일 모레 급등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급등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내일이라도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지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속상하신 분들도 많고 하소연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언제까지나 과거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 분석했던 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오늘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